네, 수학 탐정입니다. 이번에는 항소 수학 그 저자님이 지으신 이 초등생을 위한 수학 공부 몸이라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TV자에서도 이 류 작가님 있죠? 그것도 보고, 그리고 흔한 엄마들 유튜브에서도 이분 영상을 봤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이 이 항소 수학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항소 수학이 어떤 학원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목차를 기준으로 제가 이 책을 완독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항소 수학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느꼈던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집필을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 공부 몸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소개하면서 그 흔히들 어린아이 때 IQ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거에 대해서 물론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어, 이 효과에 대해서 그 이 IQ로 수학 성적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뇌는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 IQ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뇌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공부는 공부 몸이 한다. 이 목차에서 보듯이 공, 공부 몸을 만들었을 때 뇌가 변하고 그리고 반응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공부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진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진짜 공부, 가짜 공부라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장에서 또 흔히들 엄마표 수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만큼 아이한테 개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적절한 개입이 어떻게라는 건지 이거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라는 거에 착각에서는 이 정도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개입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 놨냐면은 여기 목차에 보면 아시겠지만 완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해 나가는 과정, 공부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초등학교는 잠복기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수학 공부에 있어서 뭐 사춘기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라.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감명받았던 것은 우리 애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뭘 시켜야 돼, 뭘 시켜야 돼. 이거보다는 차라리 너무 아이에게 부담되는 거를 이렇게 빼주는 거. 저는 여기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역할은 학습 코칭을 자꾸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달라. 자, 그리고 건강한 공부 몸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심화학습, 선행학습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해도 올바르게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해도 올바른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공부 몸을 점검을 위한 5가지 질문.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할 때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수학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점검하지 않았을 때 그 수학 공부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 자존감 내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 그런 공부몸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개념을 되게 강조해요. 항수학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정교하게 다듬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부를 해 나가다가 그 아래 학년이나 내 학년에서 빠진 그 개념들이 있으면은 그 수학은 계단식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챙기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빠졌으면은 빠진 벽돌을 이렇게 채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런 그 얘기가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함수잖아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인강을 들어도 성적 안 오르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여기 책에다가 적어 놨더라고요. 실제로 이분이 늦은 나이에 수능을 보면서 그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인강을 봐도 실력이 오른다,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들어도 실력이 안 오르는 많은 경우에는 이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중간에 제가 이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코끼리 얘기였는데요. 코끼리는 몸집이 크다랗고 그 위에 올라탄 그 기수 있잖아요. 기수가 이렇게 코끼리를 막 조종하잖아요. 그 코끼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 힘은 바로 그 기수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생각하는 힘. 자, 그거라는 얘기에 제가 이 비유에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몸을 만들기 위한 그 코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춘다. 아까 더하는 것보다는 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적만, 예를 들어서 100점이 나왔으면은 그거는 공부한 거고, 뭐 점수가 낮았을 때는 그거 공부하지 않은 거다. 이거를 경계하라는 거, 그 말씀이 감명 깊었고요. 그리고 유사 공부 행위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막 채우기만 하는 공부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안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킬러 문제나 그 심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유사공부 행위라는 이 단어는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된 거죠. 그리고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공부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공부가 안 된다. 자,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설득의 심리학을 읽어보면 왜 남들이 하니까 다 한다, 내가 안 하면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 말씀이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속담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부 인프라를 갖춘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출발은 부모님들이 먼저 마인드셋을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 왜냐면은 특히 초등학생들은 부모님들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있죠. 이거를 잘 관리해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꾸준한 공부, 이런 그 공부 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막 불안해, 점수에 막 이렇게 쫓기고 있는 이런 상태를 그 방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수학 문제가 안 풀렸을 때 막 울고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괜찮다든지 칭찬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가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공감을 받았던 게 점 두 개를 이렇게 이어 가지고 점 하나는 아이 거고 점 하나는 부모님 거다, 이런 비유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내 아이여야 되고 어, 내 아이에 맞게 그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항소 수학 선생님들은 이렇게 아이에 맞게
개념도 정교하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게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5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항소수학의 이게 주제 같더라고요. 생각하는 힘을 이제 키운다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능 시험 있잖아요.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 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수능은 사고력을 원래 평가하는 시험이죠. 자, 그래서 그 사고력이라는 게 바로 생각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력, 독해력, 논리력을 이렇게 외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항속 수학에서 자습실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 자습실이라는 곳에 딱 맞닥뜨리면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딱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게 항속 수학의 그 핵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습쌤이 물론 있어요. 자습쌤이 아이가 해도 안 될 때는 그 미헬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례들을 말씀을 해 놓았더라고요. 질문을 받을 때 너 조건 읽어봤니? 그리고 이 개념은 아니 이거는 무슨 의도로 냈을까 이렇게 대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과 개념의 연결이 안 돼서 사실은 알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뭐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런 사례들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요. 진짜 공부는 채점이 끝나고 이 문제를 되돌아보는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된다. 이거를 성찰하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자, 성찰은 그래서 이 수학적 사고력을 진화시킨다. 그리고 되돌아봐야 내 것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복습의 의미도 있고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막 항수학원에서는 딱 일방적으로 풀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딱 거리를 두고 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자, 그래서 류 작가님이 항수학원에 자기랑 잘 맞는 학원인 것 같다라고 지원을 하셨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자, 오늘은 항수 수학이 어떤 학원인지에 대한 그 영상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어본 소감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어머님들도 항수 수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류 작가님께 연락을 해서 그 답변을 다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